미국 대선을 일주일 앞둔 지난 10월 26일 베이징에서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가 열리면서 중국의 미래에 대한 주요 결정 사항들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치 시스템부터 경제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와 결정이 이루어졌지만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의 패권 선언이었습니다. 중국은 2035년까지 경제력, 2027년까지 군사력에서 미국을 따라잡겠다는 목표를 발표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총력을 기울여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최근 수년간 고위급 관료가 공식 석상에서 중국은 패권을 추구하지 않으며 미국에 도전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폐기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과 한판 붙어보겠다는 발톱을 드러낸 것입니다. 중국은 공식 발표 자료에서 2027년까지 국방과 군사의 완전한 현대화, 강한 군대 육성을 위해 중국군에 대한 절대적인 지도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향후 중국군 현대화와 강군 육성 프로그램은 중국 공산당의 절대적 통제 하에 이끌어질 것이라고 말한 셈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통제 아래에 있을수록 군사력 건설이나 운용에서 비전문가 집단이 과도하게 개입했을 때 성공한 사례가 역사적으로 많지 않다는 것을 중국은 간과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사적으로는 절대 전문가가 될 수 없었던 독일과 소련의 비전문가 집단의 비효율적 군사력 건설과 운용 때문에 양국군은 상당한 손실과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나라에서 군의 전문성은 비전문가들의 지침 앞에 못 치기 일쑤였습니다. 이렇게 당에 의해 군이 통제되는 국가에서 군은 체제를 수호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체제를 선전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그런데 군에 대해 잘 모르는 당이 군을 소재로 체제 선전을 하다 보면 헛발질을 하며 자신들의 취약점을 드러내기 마련인데 요즘 한창 군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국군이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지난 11월 8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즈, 중국 최대의 군사 전문 사이트 중 하나인 신랑 군사망 등의 메인에는 일제히 중국 공군 전투기 부대를 선전하는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해당 기사는 중국군이 운영하는 선전 매체 해방군보와 중국 관영 CCTV가 합작으로 만들어낸 홍보용으로 중국군 전투기가 사상 최장 연속 비행 기록을 세웠다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매체들은 인민해방군의 일부 전투기 부대가 남중국해에서 10시간 연속 비행 기록을 세웠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매체들은 종래의 1회 최장 연속 비행 기록은 8시간 30분이었지만 이번 비행에는 공중급유를 받으며 인민해방군 공군 창설 이래 최장 기록인 10시간을 세웠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일부 매체는 중국의 기록이 세계 신기록이라며 이는 이번 비행에 동원된 전투기의 연료 탑재량과 공중급유 능력 등 탁월한 성능 덕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매체는 해당 비행에 동원된 기체가 남부전고 소속 모 항공여단이라고만 밝혔을 뿐 기종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어떤 기종으로부터 공중급유를 받았는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기체 번호와 부대 단대호까지 가리면서 내용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중국은 중국 공군 창설 이래 기념비적인 기록을 세운 이번 비행을 선전하고는 싶었지만 어떤 기종이 기록을 세웠는지는 감추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번에 기록을 세운 기체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닌 것으로 추측이 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CCTV가 공개한 영상 속에 등장한 전투기는 플랭커 계열의 대형 복좌 기체로 중국 공군에는 이런 기종이 러시아에서 직수입한 Su-30MKK와 이를 복제한 J-16도 가지가 존재합니다. 해당 영상을 확대해보면 해당 전투기는 중국제 WS-10A 엔진이 아니라 러시아제 엔진을 달고 있는데 이는 이 전투기가 Su-30MKK 기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부전구에서 남중국해와 가장 가깝고 남중국해 초계 임무를 담당하면서 Su-30MKK 전투기를 운용하는 부대는 하나뿐인데 이것이 중국이 기록을 세운 전투기가 어떤 기종이고 어떤 부대였는지를 감춘 이유였습니다. 중국제 짝퉁으로 세우지 못한 기록을 러시아제 오리지널 전투기로 세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남중국해를 관장하는 난닝기지 산하에는 쌍발 대형 전투기를 운용하는 항공여단이 2개가 있고 이들 부대는 지근거리에 붙어서 주둔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에 장거리 비행에 동원된 제육항공여단 Su-30MKK 기종이고 다른 하나는 Su-30MKK의 복제판인 J-16을 운용하는 J-16 항공여단입니다. Su-30MKK와 J-16은 사실상 동형 기체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Su-30MKK에는 성능과 신뢰성이 어느 정도 입증된 러시아제 정품 엔진이 들어가지만 제26에는 러시아 정품 엔진을 복제한 짝퉁 엔진 WS-10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엔진은 중국 공군 주력 전투기 J-11에 납품되는 과정에서 수차례 공중에서 엔진이 정지하거나 공중에서 파괴돼 일선부대에서 인수를 거부했던 엔진인 WS-10의 개량형입니다. 중국은 WS-10 계열 엔진의 신뢰성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최근 남중국해, 대만 동중국해 등에 출몰하며 주변국의 긴급 출격을 유발시켰던 중국 공군 장거리 초기 임무 동원 기체는 모두 러시아제 오리지널 Su-35나 Su-30MKK 계열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중국의 주장은 그다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중국은 현재 100여 대가 도입된 Su-30MKK 전투기보다 훨씬 많은 최소 130대 이상이 도입됐고 심지어 같은 지역에 배치된 부대에 중국제 Su-30MKK인 J-16이 대량으로 깔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전용 영상에 자신들의 전투기가 아닌 러시아제 전투기를 동원했던 것입니다. 즉, 자신들이 만든 짝퉁 전투기의 장시간 연속 비행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또 한 번 증명한 꼴이 된 셈입니다. 중국 선전 매체들이 대기록이라 주장하는 10시간 연속 비행도 사실 서방 선진국들의 기록과 비교해보면 엄청난 대기록은 아닙니다. 중국은 해상에서의 장거리 비행에서 엔진 이상 등 돌발 변수를 우려해 쌍발 엔진을 쓰는 러시아제 전투기로 장거리 비행 기록을 세웠지만 이 정도 기록은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F-16이나 미라지 2000 등 엔진이 한 개인 단발 경량급 전투기로도 별탈 없이 일상에서 달성할 정도입니다. 당장 한국만 하더라도 알래스카 등 해외에서 연합훈련을 할 때 7,700km에서 8,000km의 거리를 공중급유를 받으며 10시간 동안 내다가 논스톱으로 주파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쌍발 전투기인 F-15K는 물론 단발 전투기인 KF-16으로도 여러 차례 이런 비행을 성공했습니다. 중국은 Su-30MKK라는 복저기를 이용해 2명의 조종사가 번갈아가며 기체를 조종하는 방식으로 10시간 비행 기록을 세웠지만 장거리 해외 전개가 일상인 미국은 복저기는 물론 1인승 기체로 11시간 이상 비행해 대서양을 논스톱으로 횡단하는 일이 빈번할 정도입니다. 중국이 홍보 자료에서 모자이크 처리한 공중금유기 역시 주목할 점이 있는데 미국은 공중금유 전용 항공기를 700대 이상 운용하고 있고 이마저도 모자라 민간 업체의 공중금유기까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공중금유 전력은 러시아에서 도입한 IL-78세대 그리고 H-6 폭격기에 보조 연료 탱크를 달아 전투기에 금유가 가능하도록 개조한 간이형 급유기 단 10대 뿐입니다. 전용 공중금유기가 부족해 구식 폭격기를 개조해 만든 30년 넘은 공중금유기를 홍보 자료에서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요컨대 중국은 자신들도 대형 전투기를 이용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진출해 작전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벤트를 준비한 중국의 홍보 담당자는 자신들에게는 대단한 기록인 이런 장거리 연속 비행이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군사강국에게는 일상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이번 선전을 통해 중국 공군의 장거리 연속 비행 능력이 얼마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를 스스로 증명해 보인 꼴이 돼버렸습니다. 중국 군대가 강국몽을 운운하며 앞으로 7년 안에 미군을 따라잡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남들에게 보여주기에 바쁜 모습에 속이 비었고 껍데기만 존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지식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